세종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데이터 활용 AI 경진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대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분석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그리고 결과물을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번 AI 경진대회는 이제 세종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세종 테크노파크에서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 데이터와 관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루어지는 경진대회는 도로 돌발 상황 관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 또는 무단 횡단 보행자를 검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진대회는 2월 5일부터 시작돼서 2월 22일까지 진행되고요. 이 기간 내에 개발된 알고 프로그램이나 결과물들을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추후에 평가와 또는 또 시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대회 참가 설명입니다. 일단 참가 대상은 저희가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선착순 20팀을 가두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팀은 개인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 명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출전을 해주셔도 되고요. 참가 방법은 이제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게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청 배너나 혹은 이제 종류되는 구글 폼 URL 그리고 QR 코드를 통해서 네, 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참가 신청 때 기재해 주신 그 메일 주소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안내문과 함께 데이터셋을 발송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데이터셋과 추가로 개인적으로 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서 두 가지 데이터셋이 이제 구축이 되어서 하나는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께 오픈되는 데이터셋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능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자료에는 일단 오픈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하겠고요. 음, 네, 그래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횡단하거나 혹은 이제 그냥 도로를 통해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검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셋을 일단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총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객체 탐지 데이터로 객체의 위치나 혹은 크기 또 객체의 라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이제 CCTV에 수집된 원천 데이터와 이제 객체를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바운딩 박스를 라벨링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영상 분할 데이터는 이제 각 화소별로 어떤 라벨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영상을 어떤 몇 가지 지도로 표시를 한 데이터인데, 마찬가지로 세종교통 CCTV에 수집된 원천 데이터와 영상 분할 지도 데이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영상 분할 지도는 뭐 도로와 횡단보도 그리고 캡션 그리고 그냥 일반 배경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데이터셋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객체 탐지 데이터는 라벨 데이터를 일단 두 가지 종류를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원천 데이터는 동일하게 해상도 1920x1080 FHD 영상으로 제공이 되고 파일 형식은 JPG 그리고 수량은 600장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라벨 데이터는 보행자 객체의 바운딩 박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이미지에 나오는 모든 보행자를 다 라벨링한 데이터이고요.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 파일로 라벨 데이터가 주어질 텐데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데이터 형식은 처음에 라벨 그리고 그다음에 객체 중심 좌표 중에 x 좌표 그리고 그다음 y 좌표 그다음에 객체의 너비, 높이 이런 식으로 각각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데이터가 표시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파일 형식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천 데이터의 확장자를 제외한 이 원천 데이터의 파일명에다가 같은 이름의 텍스트, txt 확장자가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벨 데이터는 이제 보행자 객체만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은 하나만 사용을 하고 0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객체 탐지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오픈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뭐 탑레프트 좌표와 바텀 라이트 좌표를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센터 좌표와 너비, 높이를 표시해 주거나 혹은 탑 레프트 좌표랑 너비, 높이 이렇게 보통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좌표는 중심 좌표를 사용을 하고 객체 너비와 높이를 표시를 하는데 이때 중심 좌표 X 좌표와 객체 너비는 이미지 가로 사이즈를 로 나눠주는 정규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객체 중심 좌표의 Y좌표와 Y축 좌표와 높이는 이미지의 세로 사이즈로 정규화하는 작업을 정규화돼서 제공이 됩니다. 일단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세종교통 CCTV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각도로 나오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이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4명의 보행자가 지금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인도에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 라벨 데이터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텍스트 파일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인 라벨은 다 동일하게 0 값을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값은 중심 좌표의 x축, 세 번째는 중심 좌표의 y축, 그리고 너비, 높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지 사이즈로 노멀라이즈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1보다 작은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객체 탐지 데이터에 이제 저희가 라벨 데이터를 하나 더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라벨 데이터는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있었을 때의 보행자 객체 바운딩 박스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지금 돌발 상황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고요. 그래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와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 이렇게 두 가지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은 동일하고요. 라벨은 0번은 무단횡단 보행자, 그리고 1번은 횡단보도 보행자이고요. 이때는 인도로 걷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예시를 보시면 똑같은 그림에서 처음에 보행자를 라벨링 했을 때는 4명이 나왔는데 지금 돌발 상황 하에 있는 이제 보행자만 잡았을 때는 한 사람만 잡히게 되고요. 이 사람은 이제 무단횡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라벨은 0번으로 표시가 되고 다른 이제 좌표들 값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이제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라벨을 1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 분할 데이터도 같이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 분할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는 이제 해상도가 최대 FHD급이라서 요거는 이제 더 작은 이미지 사이즈도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가 좀 더 다양하게 있는 형식이 있고 대신에 파일 형식은 JPG로 동일하고 수량은 396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벨 데이터는 이제 각 픽셀별로, 각 화소별로 라벨 인덱스를 가지는 PNG 파일을 제가 제공을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파일 형식은
확장자를 제외한 원천 데이터의 파일명을 동일하게 쓰고 확장자는 PNG를 사용합니다. 라벨은 0번은 배경, 1번은 도로, 2번은 횡단보도, 3번은 캡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의 예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왼쪽이 원천 데이터고 오른쪽은 이제 실제 라벨 맵에서 화소값에다 곱하기 50을 줘서 눈으로 보기 좀 편하게 이제 증폭을 시킨 것이고요. 원래라면은 0, 1, 2, 3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캡션이 제일 밝은 4번, 네, 3번을 쓰고 있고 제일 밝은 색이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도로, 그 다음에 저희가 인도와 또 건물 또는 이제 가운데 중앙 분리대 안에 있는 부분 영역들은 저희가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길가에 서 있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도로 영역에 포함이 되고요. 사람을 포함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횡단보도 영역으로 저희가 라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 위에 자동차가 서 있으면 그 자동차로 인해 가려진 부분은 사실 도로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라벨링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G파일로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공개를 할 건데 G파일을 풀어보시면 디텍션 폴더와 세그멘테이션 폴더가 있고 디텍션 폴더 밑에 다시 이미지스 라벨스 1, 라벨스 2 세그멘테이션 폴더에 이미지스 라벨스 이렇게 폴더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각각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공되는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이제 실제로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분석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 때 분석 결과는 이미지 파일 하나당 결과 텍스트 하나가 생성되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분석 결과는 그냥 그 탐지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라벨 그리고 빈실좌표, 객체 높이 순으로 텍스트 파일을 작성을 하게 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벨을 0번은 무단 횡단 보행자, 1번은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사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X좌표와 너비는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로 정규화를 하고 Y축 좌표와 객체 높이는 이미지의 세로 사이즈로 정규화를 해서 결과를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입출력을 조금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실행인자 아규먼트로 두 가지 정보를 받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dir이라는 인자에 이미지 그 원천 데이터가 있는 그 이미지 폴더 경로를 표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result dir에 이제 분석 결과가 저장이 되는 폴더를 입력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미지 파일은 마찬가지로 JPG 이미지로 제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분석 결과가 저장되는 폴더는 만약에 폴더가 없으면 자동으로 생성되게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분석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파일 이름은 확장자를 제외한 이미지의 파일명에다가 .txt 확장자를 붙여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파이썬을 이용한 간단한 샘플을 작성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C나 또 다른 언어들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그 실행인자만, 네, 앞서 말한 그 동작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만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기반으로 샘플을 작성을 했고요. 네, 흔히 쓰는 아규 파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실행인자를 전달하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서에다가 이제 아규먼트를 추가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dir, 데이터 dir이나 result dir을 추가를 해주고, 이 샘플에서는 이제 required를 true로 필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실행할 때 입력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평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돌려볼 건데, 그때는 저희가 항상 이 인자들을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이제 이건 옵셔널한 내용입니다. 이제 데이터 dir에서 그 폴더 경로를 저장을 하면, 입력을 하면 뭐 이미지 파일 리스트들을 출력을 해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옵셔널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17번째 줄에 아닌가? 네, 21번째 줄에서 만약에 이제 result dir 값이 그 경로에 이제 폴더가 없으면은 새로 생성을 하게끔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샘플에서는 네, 요런 식으로 make dir를 사용을 해서 폴더를 생성을 하게 했습니다. 요거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요거는 간단한 샘플이라서 네, 이런 이제 이 폴더 안에 이제 이미지 파일을 하나 집어넣고 데이터 폴더랑 점 리절트라고 이제 경로를 입력을 같이 인자로 넘겨서 실행을 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이미지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출력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없었던 네, 리절트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입 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이 저장 폴더에 텍스트 파일로 하나씩 저장을 해야 되는데 샘플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 경로를 파일 패스에 이제 리스트로 만들고 그다음에 저장 폴더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이 이미지 패스 이 경로에 대해서 파일 네임을 추출을 하고 중간에 이제 아마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는 것은 이제 각자 작성을 하게 될 것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분석한 결과가 이제 result bboxes라는 리스트 형태로 만약에 출력이 된다면 이 bboxes는 다시 bbox의 리스트 데이터 형태일 것이고 빅박스는 다시 클래스 인덱스 라벨과 그다음에 xy width height의 값을 가지는 또 하나의 리스트가 될 건데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제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result txt라는 파일 포인터를 열고 네, 그 이미지 파일 경로에서 추출한 그 파일 네임에다가 확장자 txt를 붙여서 그 파일 포인트를 연 다음에 만약에 이제 검출된 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일단 파일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분석을 하기가 좀 편해서요. 일단 무조건 이미지 하나당 텍스트 파일 하나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네, 분석 결과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리절트를
txt를 닫으면 되고, 만약에 분석 결과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 빅박스를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라벨은 정수형으로, 나머지 좌표들은 그냥 실수형으로 파일에다가 텍스트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검출된 것들을 다 써서 마지막에 파일을 닫으면 아마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샘플 파일은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네, 이미지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리절트 그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폴더 안에 다시 이제 그 분석한 결과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그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입출력이 설정된 분석 프로그램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능 테스트용 테스트 이미지들이 있는 폴더를 여기에다가 아규먼트로 줘서 넣고 결과 파일이 텍스트 파일로 나올 텐데 그것들이랑 저희가 정답지 텍스트 파일이랑 비교를 해서 최종 스코어를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 형식은 맞춰 주셔야 제대로 된 저희가 스코어를 제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분석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인지는 이제 사실 개개인별로 팀별로 아마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리즘의 하나의 예시를 그냥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행자 탐지용 데이터셋도 제공을 하고 도로 영역을 분할하는 데이터셋도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델을 전부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고리즘을 한번 동작하게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미지 파일을 하나를 읽어서 그 이미지를 이제 보행자 탐지 모델에 넣고 또 이제 도로 영역 분할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서 그 결과물을 이제 융합을 해서 만약에 보행자가 도로 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무단횡단인 것이고요. 만약에 보행자가 그렇지 않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횡단한다라고 분석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냥 이제 백그라운드에 있으면 보행자가 그냥 인도에 있으면 이건 아무 돌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하는 것이 없이 넘어가고 계속 남은 보행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요 순서를 반복을 해서 최종적인 분석 결과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네, 어떤 예시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각자 팀에 따라서 만약에 나는 보행자 탐지만 가지고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보행자 탐지 모델을 내가 학습을 할 때 뭐 추가적으로 뭐 무단횡단과 혹은 횡단에 대한 라벨도 같이 넣어서 내가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뭐 보행자 탐지 모델 하나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도로 영역 분할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도로 영역 분할 모델도 같이 사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총 4가지가 포함되게끔 모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 설명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PPT로 작성하셔도 되고 그냥 워드 파일이나 한글 파일 그리고 뭐 PDF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문서화해서 자기가 구성한 알고리즘을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뭐 팁을 드리자면 뭐 내가 어떤 모델을 썼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 아니면 말 그대로 나는 특이하게 탐지 모델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 탐지 모델만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quirement라고 이제
제출하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에서 돌아가야 되는지, 어떤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를 해서 뭐 리드미 형태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네, 어쨌든 requirement 텍스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 버전은 떤 버전으로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개발 환경을 꾸미고 거기에서 이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결과값을 얻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프로그램을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소스 코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가 있어야 돌아가니까 소스 코드를 해서 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따로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만 주겠다 하면 그것만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실행이 되는 네,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친절하게는 프로그램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아규먼트로 뭐 데이터 dir이나 리절트 dir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아규먼트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자기가 쓰고 있는 아규먼트, 자기가 실험할 때 썼던 아규먼트들 세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세팅을 어떤 값으로 맞춰서 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그걸 스크립트 형태로 맞춰서 주시면 아니면 어쨌든 그 명령문으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뭐 데이터 dir은 저희가 따로 작성을 하거나 집어넣어서 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해서 만약에 파이썬 보통 일반적으로 파이썬이면 이런 식으로 파이썬 명령어 치고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 하고 네임 치고 뒤에 이렇게 요 아규먼트가 붙는 형식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네, 리눅스 기준으로 C로 빌드해서 작성을 했다 그러면 뭐 analysis.out에 다시 뒤에 이제 아규먼트 값을 붙여서 실행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실행 예시문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설명은 사실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중간중간 뭐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받고 제가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